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 동쪽의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주택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26살의 윤아린이었다. 하리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 위에는 오래된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해솔분식.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하린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여기가 맞네. 하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 살았던 집이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가 정말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행에서 온 한 통의 연락 때문이었다. 할머니 앞으로 된 오래된 보관함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였다. 언제 맡긴 건지도 모른다는데.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평생 분식집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은행 보관함 같은 걸 사용할 뿐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하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흔적이 가득했다. 작은 식탁, 벽에 붙은 오래된 달력,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라디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늘 따뜻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히 왔나? 그녀는 잠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결국 해야 할 일이었다. 하리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정리를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낡은 수첩, 동전이 가득한 작은 통,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들. 하리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사진에는 6살쯤 된 하린이 분식집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 뒤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참 고생 많이 하셨지.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다.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어린 하린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린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서랍 맨 아래에서 뭔가 낯선 봉투 하나가 보였다.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였다. 봉투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약 하린이가 이걸 보게 된다면 하린의 손이 멈췄다. 나.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이미 여러 번 접혔던 흔적이 있었다. 하린은 잠시 망설였다. 이걸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린은 먼저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글씨는 분명 할머니의 것이었다. 조금 삐뚤고 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글씨. 하린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하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말해주지 못한 게 있다. 사실 나는 평범한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리고 너도 생각보다 평범한 아이는 아니다. 아마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그리고 이 열쇠를 꼭 가져가거라. 서울 강북 어딘가에 청우빌딩 4층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비밀도 거기에 있다. 할머니가. 하리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뭐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 그리고 자신도 평범하지 않다는 말. 무슨 뜻일까? 하리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작은 황동 열쇠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쇠 머리 부분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문의 문장처럼 보였다.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청우빌딩?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편지를 쓴 할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자신에게 남겨두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아린 씨 맞습니까? 하린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당신 할머니 이야기로 연락했습니다. 순간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미 편지를 읽은 것 같군요. 하린의 손이 굳었다. 어떻게? 남자가 말했다. 청우빌딩 4층으로 오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당신 할머니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손 안의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그 순간 하리는 아직 몰랐다. 이 열쇠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비밀이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오래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하리는 결국 결심했다. 청우빌딩을 찾아가 보기로. 그곳에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건물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한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도.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거세졌다. 윤아리는 버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유리에는 빗방울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조금 전 통화했던 번호가 남아 있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리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남자는 분명히 말했다. 이미 편지를 읽은 것 같군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편지 이야기를 알았을까? 하리는 손 안의 작은 열쇠를 바라보았다. 열쇠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다. 마치 단순한 열쇠가 아닌 것처럼.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정류장은 청우시장입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우빌딩은 시장 골목 끝에 있다고 지도 앱이 알려주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밤 10시가 넘어 시장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 가게 셔터들이 내려와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리는 휴대폰 지도를 보며 골목 안으로 걸어갔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였다. 건물 외벽에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청우빌딩.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이었다. 아마 30년은 넘어 보였다. 하리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진 창문은 거의 없었다.
딱 한 곳. 4층 한쪽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리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진짜 여기 맞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조명이 거의 꺼져 있었다. 낡은 엘리베이터 하나가 보였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버튼이 반쯤 부서져 있었다. 결국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하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사람 발자국 소리 하나 없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건물 안에서 울렸다.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 문 하나가 보였다. 문 위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청우 기록관리소. 하리는 눈을 깜빡였다. 기록관리소? 이런 곳이 왜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다. 똑똑.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하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시 말을 잃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수천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책상 하나가 있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검은 셔츠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남자는 하린을 조용히 바라봤다. 윤하린 씨군요. 하린의 눈이 커졌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하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두꺼운 파일 하나였다. 파일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하린.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남자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다. 당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린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저에 대한 기록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외할머니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할머니 성함은 윤선옥.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다. 일부에서 읽었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30년 전 당신 할머니는 어떤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린은 눈을 찌푸렸다. 숨겨줬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당시 전국에서 찾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무슨 범죄자였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의 회장이죠. 하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하린을 바라봤다. 당신 할머니는 그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남자는 말을 끊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린의 눈이 커졌다. 누가요? 남자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30년 전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건물 아래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쿵.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미 왔군요.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가요?
남자는 서랍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하리는 상자를 받았다. 이게 뭐죠?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부터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할인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뒤쪽 계단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당신은요? 남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아린 씨,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도에서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할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윤아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책상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입니다. 뒤쪽으로 가세요. 할인은 더 묻지 않았다.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책장 뒤쪽에는 작은 통로가 하나 있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책장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뒤로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할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골목입니다. 누가 따라오면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앞쪽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여기 있었군. 할인은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출 뻔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다. 벽에는 오래된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조명도 거의 없었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뒤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야. 뒤쪽 통로가 있다. 할인의 숨이 가빠졌다. 이미 들킨 것 같았다. 계단이 보였다. 좁은 철제 계단이었다. 할인은 난간을 잡고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위에서 누군가 외쳤다. 아래로 내려간다. 할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상자를 꽉 쥐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계단 끝에 작은 철문이 보였다. 할인은 문을 밀었다. 끽.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밖은 건물 뒤편 골목이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할인은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골목 끝까지 뛰었다. 시장 골목이 나타났다. 가게들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키가 큰 남자였다. 할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남자는 할인을 보자마자 말했다. 윤할인 씨. 할인의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서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에 타세요. 할인은 뒤를 돌아봤다. 청우 빌딩 골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3명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할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문을 열었다. 빨리요.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에 올라탔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가 움직였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잡아.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장 거리를 벗어나자 남자가 말했다. 다치진 않았습니까? 하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물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비가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몇 초 후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서태준입니다. 하리는 낯선 이름을 되뇌었다. 서태준. 남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 할머니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눈을 좁혔다. 조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사건 때문입니다. 하린의 손이 금속 상자를 더 꽉 잡았다. 그 사건이 뭐죠? 남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 상자 열어보셨습니까?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남자는 말했다. 지금 열어보셔도 됩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딸깍.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물건이 2개 들어 있었다. 하나는 작은 USB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하리는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2명. 여자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외할머니였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2사람이었다. 하리는 눈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 누구죠? 그 순간 운전하던 서태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하린이 물었다. 왜요? 서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사진. 생각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에요? 서태준은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벌 그룹 회장입니다. 하린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서태준은 다른 남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태준이 말했다. 30년 전 실종된 사람입니다. 하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실종이요?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린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럼 외할머니는? 서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린은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일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누군가는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외할머니가 남긴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다. 차가 어두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강한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차 한 대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다. 서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추격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서태준이 핸들을 꽉 잡았다. 아까 그 사람들이군요.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이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뒤에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나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차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서태준은 백미러를 한번 확인했다. 표정이 굳었다. 맞습니다.
차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아까 청우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할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 가득했다. 뒤쪽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번쩍였다. 서태준이 낮게 말했다. 안전벨트 하세요. 할인은 급하게 벨트를 잡아당겼다.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서태준이 대답했다. 조금 빨리 달릴 겁니다. 차는 곧바로 큰 도로에서 벗어나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끽. 할인이 좌석을 꽉 잡았다. 뒤쪽 차도 그대로 따라 들어왔다. 서태준이 다시 백미러를 봤다. 포기할 생각이 없군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비 때문에 도로도 미끄러웠다.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수 있나요? 할인이 물었다. 서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 어렵겠죠. 그 말에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태준은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차는 다시 큰 도로로 나왔다. 뒤쪽 차량도 빠르게 따라붙었다. 거리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에는 외할머니 윤선옥이 젊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지금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된 인물.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였다. 뒤쪽 차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번쩍였다. 할인이 놀라서 말했다. 저거 뭐죠? 서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상향등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순한 상향등 같지 않았다. 계속해서 눈부시게 깜빡였다. 서태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경고하는 거군요. 할인이 물었다. 경고요? 차 세우라는 뜻입니다. 할인은 뒤를 돌아봤다. 검은 세단이었다. 차 안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서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차 안 스피커로 연결된 상태였다. 낯선 번호였다. 서태준이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다. 누구죠? 스피커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 세우세요. 차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할인의 손이 굳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윤아린 씨를 데리고 도망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누구지? 남자는 웃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했다. 그 상자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할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상자를 알고 있었다. 서태준이 대답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했다. 그럼 사고가 날 겁니다. 그 순간 뒤쪽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쾅! 차 뒤쪽을 살짝 들이받았다. 할인이 비명을 삼켰다. 위험해요. 서태준이 핸들을 꽉 잡았다. 차가 크게 흔들렸다. 꽉 잡으세요. 뒤쪽 차량이 다시 접근했다. 두 번째 충돌이 오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앞쪽 교차로에서 갑자기 다른 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서태준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기익.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다. 뒤쪽 차량도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충돌 직전이었다. 검은 세단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 안은 잠시 완전히 조용해졌다. 할인의 숨소리만 들렸다. 서태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일단 따돌린 것 같습니다. 할인은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서태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몇 분 후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웠다. 비는 조금 약해지고 있었다. 서태준이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서태준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속 세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린이 물었다. 어떤 사건이요? 서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30년 전, 한 기업의 후계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실종 사건이요? 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 여러 기업이 무너졌고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외할머니는 왜 거기에 있는 거죠? 서태준이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하린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뒤쪽에 무언가 글씨가 보였다. 하린이 사진을 뒤집었다. 희미한 펜 글씨였다. 하린이 읽었다. 청우. 그 아래에 작은 글자가 더 있었다. 지하. 하린의 눈이 커졌다. 청우 빌딩 지하. 서태준도 그 글씨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그 순간 서태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하린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서태준이 말했다. 청우 빌딩. 불이 났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서태준은 낮게 말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비가 다시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린은 깨달았다. 이 사건은 이미 누군가에게 지워져야 할 비밀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외할머니가 남긴 단서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청우 빌딩 지하.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청우 빌딩이 보였을 때 유나리는 숨을 삼켰다. 건물 위쪽에서 검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멀리서도 타는 냄새가 느껴졌다. 소방차 2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빨간 경광등이 비를 가르며 번쩍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물 주변에 모여 있었다.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다. 불이 꽤 크게 난 모양이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태준이 차를 조금 떨어진 골목에 세웠다. 엔진을 끄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생각보다 빠르군요. 하린이 물었다. 누가요? 서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사진을 더 꽉 쥐었다.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씨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청우 빌딩 지하. 하린이 말했다. 지하로 들어가야 해요. 서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경찰도 있고 소방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아니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차창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서태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5분. 하린이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5분만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차 문을 열며 말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2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비가 얼굴에 바로 떨어졌다.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앞쪽은 소방대원들이 있었지만 뒤쪽은 비교적 조용했다. 건물 뒤편에는 작은 철문 하나가 있었다. 서태준이 문을 밀어봤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다. 건물 안은 어두웠다.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리는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지하로 가는 길일까요? 서태준이 주변을 살폈다. 오래된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낡은 전기박스와 수도 배관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할인이 말했다. 저기 구석에 아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보였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서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마 저기겠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다. 지하 창고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벽 한쪽에 오래된 캐비닛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마치 기록 보관실 같았다. 할인이 중얼거렸다. 기록관리소. 서태준이 말했다. 지하에도 기록이 있는 모양이군요. 캐비닛 위에는 번호들이 붙어 있었다. A1, A2, A3. 수십 개가 있었다. 할인은 천천히 걸어가 캐비닛 하나를 열어봤다. 철제 서랍이 미끄러지듯 나왔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서태준이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이건 할인이 다가갔다. 파일 표지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들어본 기업 이름들이었다. 대성그룹, 동아산업, 한백전자. 할인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거 다 회사 이름 아니에요? 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건 기업 기록이 아닙니다. 할인이 물었다. 그럼요? 서태준이 파일을 보여줬다. 안에는 사진과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옆에 손으로 적은 메모들이 있었다. 할인이 그 글씨를 보자마자 멈췄다. 이 글씨, 익숙했다. 외할머니 글씨예요. 서태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확실합니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메모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1994년 3월. 이 사람을 조심할 것.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할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외할머니가 이걸 조사하고 있었어요. 서태준이 주변 캐비닛을 다시 바라봤다. 수십 년 동안요. 그때였다. 지하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툭.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위로 올라갔다. 연기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다. 서태준이 말했다. 불이 위층까지 번졌군요. 하지만 할인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캐비닛 맨 끝. 잠긴 서랍 하나였다. 다른 서랍들과 달리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할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 안의 열쇠를 바라봤다. 외할머니가 남긴 열쇠.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거 같은데요. 서태준도 열쇠를 바라봤다.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할인은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딸깍. 열쇠가 정확하게 맞았다. 할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찰칵. 잠금이 풀렸다. 서랍을 잡아당겼다. 철제 서랍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청우 프로젝트. 할인이 숨을 삼켰다. 서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30년 전 사건의 이름일 겁니다. 할인이 파일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지하 입구 쪽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쿵.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서태준이 낮게 말했다. 우리를 따라왔군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리는 파일을 급하게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지하 계단 입구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남자가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하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윤하린 씨, 당신 할머니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가 된 것 같군요. 지하 창고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하린은 직감했다. 이 남자가 30년 전 사건의 진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육부, 코트 입은 남자. 지하 창고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계단 위에서 내려온 남자는 천천히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검은 코트가 빗물에 젖어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하린과 서태준을 번갈아 바라봤다. 조용하지만 묘하게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따라왔군요. 남자는 작게 웃었다.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 올 걸 알고 있었죠. 하린의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하린에게 향했다. 윤하린 씨, 드디어 만나네요. 하린이 물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박도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하린에게 전혀 낯설었다. 하지만 서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박도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당신이군요. 박도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날 아는군요. 서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30년 전 사건에서 사라졌던 사람. 당신이죠. 하린의 눈이 커졌다. 잠깐. 실종된 사람이라는 게. 박도진이 천천히 웃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니까요. 하린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사진 속 두 번째 남자. 실종됐다는 그 인물.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외할머니는? 박도진이 말했다. 당신 할머니가 나를 숨겨줬습니다. 지하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서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죠? 박도진은 캐비닛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 기록들 때문이죠. 그는 캐비닛 하나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선옥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 두었거든요. 하린의 손이 가방을 꽉 잡았다. 안에는 청우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 있었다. 박도진이 그걸 눈치챈 듯 말했다. 이미 찾았군요. 청우 프로젝트? 서태준이 말했다. 그게 뭡니까? 박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린이 눈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박도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30년 전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죠. 서태준이 낮게 말했다. 기업 인수 사건. 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걸 만든 게 바로 청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외할머니가 그걸 왜 조사한 거죠? 박도진의 눈빛이 잠깐 바뀌었다. 조사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하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박도진이 말했다. 윤선옥 씨는 그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지하 창고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외할머니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건을 알 수 있었을까? 서태준이 물었다. 그럼 왜 당신을 숨겨줬죠? 박도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인이 숨을 삼켰다. 누가요? 박도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가진 사람들. 그 순간 위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쿵. 지하 천장이 흔들렸다. 연기가 조금 더 내려왔다. 서태준이 말했다.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할인을 바라봤다. 파일을 가져왔죠? 할인의 몸이 굳었다. 박도진이 말했다. 그걸 세상에 공개하면 많은 일이 바뀔 겁니다. 서태준이 말했다. 그럼 왜 당신이 하지 않았죠? 박도진은 짧게 웃었다. 내가 하면 바로 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윤선옥 씨 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인이 낮게 말했다. 왜요? 박도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그걸 원했으니까요. 그 순간 지하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서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이번엔 경찰이 아닙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계단 위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내려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선옥 씨 손녀군요. 지하 창고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박도진이 낮게 말했다. 강민철. 할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서태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대성그룹 회장. 사진 속 첫 번째 남자였다. 그리고 30년 전 사건으로 가장 큰 권력을 얻었다는 인물이었다. 강민철이 말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지하 창고 안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할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서 있다는 것을. 지하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계단 위에서 내려온 남자들 뒤로 희미한 연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불은 점점 아래층으로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철은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렸다. 탁탁. 그는 멈춰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캐비닛들, 파일들, 그리고 윤아린. 마지막으로 박도진에게 시선이 멈췄다. 정말 살아있었군. 박도진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죠. 강민철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세상은 참 끈질긴 사람들이 많아. 그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뒤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조금 앞으로 다가왔다. 서태준이 낮게 말했다. 숫자가 많군요. 박도진이 대답했다. 그래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강민철이 말했다. 파일을 가져왔겠지. 할인의 손이 가방을 더 꽉 잡았다. 강민철의 시선이 정확하게 가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청우 프로젝트? 그걸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서태준이 물었다. 당신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까? 강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중심이라기보다 정리한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지하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도진이 낮게 말했다. 정리?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망해가던 기업들을 정리했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거했지.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제거? 강민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야.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사라진다. 박도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했던 거군. 강민철이 말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외할머니가 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 그때 강민철이 말했다. 윤선옥 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예상보다 훨씬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 할인의 눈이 커졌다. 외할머니가요? 강민철은 캐비닛을 바라봤다.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태준이 물었다. 그럼 왜 가만히 놔뒀죠? 강민철은 잠시 웃었다. 죽일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침묵했거든. 할인의 가슴이 조여왔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민철이 말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박도진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살려둔 거군.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리고 천천히 할인을 바라봤다. 문제는 손녀가 나타났다는 거야. 지하 창고 안의 긴장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강민철의 손이 내려가자마자 그의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동시에 앞으로 달려들었다. 검은 정장들이 바닥을 밟는 소리가 울렸고 철제 캐비닛들이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서태준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할인 앞을 막아서며 낮게 말했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서태준이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아당겼고 남자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부딪혔다. 쿵! 지하 창고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켰다. 박도진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캐비닛 옆에 놓여있던 철제 막대를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많이 데리고 왔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내려쳤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할인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하 창고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파일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캐비닛 문들이 열리며 종이들이 공중에 날렸다. 강민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때 지하 천장에서 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쾅! 위층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연기가 더 짙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서태준이 외쳤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남자가 서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했지만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순간 균형이 흔들렸다. 그때 박도진이 철제 막대로 남자의 어깨를 밀어냈다. 뒤를 보지 말라고 했지. 서태준이 짧게 말했다. 빛 하나 생겼군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남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연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외쳤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 안에 울렸다. 모든 움직임이 잠깐 멈췄다. 강민철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다. 결국 말하겠군. 할인의 손이 가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안에는 청우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강민철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래. 그걸 넘기면 여기서 끝내주지. 박도진이 낮게 말했다. 속지 마. 서태준도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리는 이미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갈색 파일이었다. 청우 프로젝트. 그 글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보였다. 강민철의 눈이 그 파일에 고정되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리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민철이 웃었다. 조건? 말해봐.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나가게 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강민철이 말했다. 좋아.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남자들이 잠시 멈췄다. 파일을 넘겨. 하리는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연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진이 낮게 말했다. 하린.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강민철 앞에 몇 걸음 거리까지 다가갔다. 강민철이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 그 순간이었다. 하린이 갑자기 파일을 뒤로 던졌다. 파일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서태준 쪽으로 날아갔다. 동시에 하린이 외쳤다. 지금이에요. 서태준이 재빠르게 파일을 잡았다. 그 순간 박도진이 강민철을 향해 몸을 던졌다. 지하 창고 안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강민철의 남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위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쾅!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지하 입구 쪽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빛이 내려왔다. 경찰들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다. 강민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박도진이 낮게 웃었다. 말했잖아. 오늘 끝난다고. 하지만 그 순간 강민철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그는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밀어냈다. 그리고 뒤쪽 통로로 몸을 돌렸다. 막아.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철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경찰들이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지하 창고를 가득 채웠다.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외침이 여러 번 울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몇 명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몇 명은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강민철. 그는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유나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계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하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때 서태준이 다가왔다. 그의 셔츠는 조금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파일을 여전히 단단히 쥐고 있었다. 파일은 안전합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 숨이 풀렸다. 그 순간 박도진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강민철이 빠져나갔군.
경찰들이 계단 위쪽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경찰이 무전기로 말했다. 건물 뒤쪽 통로 확인해.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하지만 박도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미 준비해 놨을 겁니다.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준비요? 박도진이 말했다. 강민철은 절대 도망칠 길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연기로 가득한 천장을 바라봤다. 아마 다른 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태준이 짧게 말했다.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눈살을 찌푸렸다. 기록? 박도진이 말했다. 30년 전 사건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경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위층에서 또 다른 경찰이 내려왔다. 지하 창고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서태준이 할인을 바라봤다. 나가죠. 세 사람은 경찰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동안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줄기가 건물 안쪽으로 뿜어지고 있었다. 바깥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할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건물 앞에는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가득했다. 노란 통제선도 설치되어 있었다. 할인은 잠시 멍하니 청우 빌딩을 바라봤다. 그 건물은 이제 연기 속에 가려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장소였다. 서태준이 옆에서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시작이요? 서태준은 파일을 들어 보였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세상에 나오면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박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강민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할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세 분 잠깐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금 지하에서 발견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할인이 눈을 깜빡였다. 물건이요? 경찰이 작은 비닐 증거봉투를 들어 보였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할인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거 수첩 표지가 너무 익숙했다. 오래된 갈색 가죽 수첩이었다. 그녀는 바로 알아봤다. 외할머니 거예요. 경찰이 말했다. 지하 캐비닛 뒤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할인의 손이 떨렸다. 서태준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볼 수 있습니까?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태준이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윤선옥의 글씨였다. 할인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서태준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건 할인이 물었다. 왜요? 서태준이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94년 5월 12일. 오늘 그 사람이 죽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사람? 박도진이 조용히 수첩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날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사라진 날입니다. 할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수첩 아래쪽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윤선옥의 글씨였다. 진짜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적혀 있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름 서태준도 그 이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할인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은 방금 도망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강민철이 아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30년 전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직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청우 빌딩 앞은 여전히 분주했다. 소방대원들이 마지막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유나리는 차 안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낡은 갈색 수첩은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할머니 윤선옥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다. 서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외할머니의 글씨는 그 어느 페이지보다 또렷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정호. 하리는 그 이름을 다시 천천히 읽었다. 이정호. 박도진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군. 서태준이 물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30년 전 청우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할인이 눈을 깜빡였다. 설계요? 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철은 실행자였고 이정호는 그 모든 계획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할인의 머릿속에는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작은 분식집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30년 동안 거대한 비밀을 혼자 지켜왔던 것이다. 서태준이 말했다. 이정호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도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할인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박도진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니까요. 할인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다. TV에서 여러 번 보았던 얼굴. 장학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인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업가. 그 사람이 바로 이정호였다. 할인이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요? 박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선옥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태준이 수첩을 다시 살펴봤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기록을 세상에 보여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할인일지도 모른다. 할인의 눈이 잠시 멈췄다.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렸다. 외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이 비밀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손녀가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서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다. 할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서태준이 말했다. 강민철이 잡혔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건물 뒤쪽에서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차 안의 공기가 잠시 가벼워졌다. 하지만 박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박도진이 말했다. 강민철은 실행자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태준이 파일을 바라봤다. 청우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윤선옥의 수첩. 두 개의 기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거의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외할머니가 왜 저에게 이걸 남겼는지 알 것 같아요. 서태준이 물었다. 왜죠? 하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박도진이 조용히 웃었다. 윤선옥 씨다운 선택이군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다. 새벽 공기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말했다. 이 이야기를 끝내야겠어요. 외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도진도 말했다. 나도 끝까지 함께하죠. 차 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다시 한번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바라봤다. 진짜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새벽빛이 조금씩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나리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긴 밤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